27개 국가들이 뭉친 이유와 미국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2012년 GDP 역내총생산에서 미국에 추월당한 이후 작년에는 8조 8천억 달러 뒤처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8년에는 이후의 GDP가 미국의 65%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유럽을 지속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미국 이후의 경제력 격차는 1인당 GDP로 따지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50개 주의 1인당 GDP 순위에 유럽 국가를 집어넣는다면 2000년에는 독일 32위, 프랑스 37위였지만 2021년에는 독일 39위, 프랑스 49위로 처졌다. 이렇게까지 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한마디로 경제활력 차이 탓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쓰는 기업들을 속속 배출하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그런 기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30대 기업 가운데 미국이 21곳을 차지한 반면 유럽은 명품 기업 루이비통 등 4곳에 그쳤습니다.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구글 등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들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어떤 점이 극강의 기업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파헤친 책과 언론 기사가 수두룩하지만 최근 나온 책 한 권이 눈길을 끕니다. 비즈니스북스 출판사가 펴낸 나는 테슬라에서 인생 주행법을 배웠다가 그것입니다. 삼성과 LG에서 일하다가 유학 이후 애플과 테슬라의 본사에서 근무한 박규하 씨가 토종 한국인의 시각으로 실리콘밸리 기업 문화의 특징을 실감나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두 회사에서 입사 첫날부터 큰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플과 테슬라에는 신입사원 교육이 없다. 바로 업무에 투입한다. 상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도 없다. 해결해야 할 문제와 실현해야 할 목표만 주어질 뿐이다. 분초를 다투며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거칠애식 교육은 낭비일 뿐입니다. 형식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실질을 파고드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대표적 특징으로 제일원칙 사고가 꼽힙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제일원칙 사고란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기존의 관습이나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근본적인 원리부터 다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세계 전기차 시장의 최강자로 올라선 데 이어 유인우주선 산업에서까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원동력도 제일원칙 사고입니다. 오늘의 실리콘밸리를 재정적으로 키워낸 최대 후견인 워렌 버핏이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를 경영하며 지켜온 두 가지 절대원칙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1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다. 제2원칙 절대로 제1원칙을 잊지 않는다. 박규하 씨의 책에 테슬라가 제1원칙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지 소개한 대목이 있습니다. 기존 사례나 비슷한 경우에 사용한 방법들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반드시 해내야 하는 목표를 위해 완전히 다른 방법과 태도를 강구해낸다. 이는 채용 요건에도 포함되어 있다. 빠르게 돌아가는 환경에 적응, 완벽하지 않은 정보만으로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박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남들보다 잘하면 된다는 한국의 기업 문화는 퍼스트 무버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주문합니다. 왜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직원들 개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이 애플과 테슬라를 지금의 기업으로 만들었다. 국내 기업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